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당내 중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한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용산에서는 당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을 좀 고수하시는 건지.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강해지고 또 유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거는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고, 저도 잘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부속실의 설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 드렸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 들리나요? 지금 내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그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죠.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 안 했던 것이고요. 우리 당은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건의를 하실 의향도 있으실까요? 제2부속실 설치 관련해서? 제가 말하는 게 공식이 아닌 게 있습니까? 그 대통령이 직접 특검법이나 특별법, 이천특별법 후속 조치에 대해서 대국민 설명을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특검법이라든가 이태원특검법에 대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고요. 위원장님, 그 박은식 비대위원님께서 그 김구 선생 가르쳐서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걸 알겠냐라고 한 데 대해서 우리 당의 윤주경 의원님이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좀 글을 올리셔서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당 예, 그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제 윤주경 의원님도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까 말씀드린 건 좀 중첩되긴 하는데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을 모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을 선정한 것도 그런 기준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비대위원들이 예전에 했던 생각들 하나하나에 모두 다 제가 공감하거나 우리 당이 거기에 다 동의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각각의 개별적인 비대위원들이 가지는 상징성이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앞으로의 보여줄 수 있는 미래라든가 이런 거를 주안점을 해서 보시는 것이고요. 저도 그걸 봤는데 김구 선생에 대한 SNS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렇지만 본인이 저는 맥락과 취지가 어떤 것인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원께서 이제 비대위원이 되고 공인이 되셨기 때문에 더 언행에 신중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그 현직 부장검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제 출마 선언도 했는데 검찰총장도 엄중 지시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실까요? 현직 부장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장들도 막 나온다고 하지 않나요? 이성윤, 신성수 씨도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는 어차피 지금 우리 황운하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 이후로 많은 게 좀 흐트러졌어요. 그거 이후에 어떤 사비를 표시하기만 하면 공직이 유지되더라도 출마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이니까 그것 자체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의 지점이라도 이런 걸 저희도 알고 있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후보를 국민들께서 우리 당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 제시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될 될 겁니다. 그 배경은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재판의 이 형사재판이 우리 법의 정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들이 상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재판이 늘어지고 얼마든지 재판 지원 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할 거 다 하고 세비가 좀 많습니까?
그렇게 다 넘길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야 진영을 막론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에 오기 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되고 기소가 됐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적 정신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헌법적인 기반을 지키는 우파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확정이 된 다음에는 과거에 자기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받았던 이 세비를 토해내는 것, 저는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이름으로 출마하실 분들은 그런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적어도 그런 정도의 책임감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는 취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발의할 것이고, 민주당의 발의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 발의하는 거 쉽잖아요. 심플해요. 그 조항 만드는 건. 적어도 우리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분에 한해서 공천하겠다. 위원장님, 영빈.로 박상수 변호사가 여성 혐오를 가격 논란이 있으시고요. 민주당에서는 위원장께서 확보해야 될까요? 거기는 피해 호소 이런 말 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직접 쓰신 글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그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시는 운영자이신데 거기에 올라온 글들 중에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DC 인사이드라든가 뭐 엠팍에 나오면 엠팍 이 게시돼 있는 사람, 게시를 책임지는 사람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막 지울 수도 아마 없을 겁니다. 사이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만약에 그 박상수 변호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본인이 그런 철학이다. 거기 말하는 어떤 혐오적인 발언이다. 그럼 우리 당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셔야 창당 준비 중인 그 이준석, 이낙연, 양양자, 금태섭 오늘 회동을 하는데요. 이 제3자 연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홍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열심히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구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설하는 정치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설은 아무리 잘해도 득점할 수 없습니다. 득점은 선수가 하는 것이고요. 해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저한테 해설을 요구하신 건데요. 그건 해설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선수로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부산 경남 지역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1박 2일 동안 이렇게 일정을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안 그래도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엑스포 유치 실패에다가 이재명 대표 피스도 있었는데 그것도 또 여파가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부산을 좋아하고, 부산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크게 보면 서울과 수도권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지역들에서의 어떤 발전을 대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가 처음으로서 우리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에 거기서 현장 비대위를 열므로써 우리가 수도권, 영호남,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지역을 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국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화문학법 말씀하셨는데 현직 검사가 입당하는 것과 총선 출마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신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건 이해하시죠?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 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천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여당의 어떤 그 전체 수술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하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께서 이후국 건의하실 생각 있으신지랑 중관위는 내일 꾸려지는지. 하나만 선택하신다. 앞에 거예요.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태원 참사는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절대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당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막는데 우리 실천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재명 요 정도 충분해요? 그럼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경찰력, 검찰력, 그리고 수사,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진상이 대부분 드러나 있죠. 그게 그리고 게다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좀 간단하게 쉽게 말한다면 좀 좁은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 과정에서 인파 통제를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고 사후에 그 제대로 조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런 점들로 인해서 발생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점, 참사라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인식을 같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진심으로 추모하고 그리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원내에서 윤재욱 대표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6개월을 하잖아요. 이게 1년 6개월을 뭘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사위 자체도 사실상 야당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조사위의 권한 자체가 압수수색의 출금에 동행 능력까지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그랬을 때 실제로 그런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로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진 야당이 주도하는 그런 조사위원회가 사실상 검찰의 수준에 갖는 그런 식의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그 과정에서 그 대상자들은 생각하지 못할 거고요. 그 과정 국민이 분열될 겁니다. 저희 당의 입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에 협상 계속 응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공론이 분열되지 않고 진짜로 피해자를 추모하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의 특별법을 원했던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하죠? 혹시 내일 공간위원 발표 있습니까? 좋은 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 퇴거 메시지 혹시 하나만. 네, 11시에 풀어낸다고 합니다. 직무의 정치 없으죠? 저는 못 봤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의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게 대상이 누구든 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런 것을 용납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님의 신속한 쾌유와 범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그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그런 기조 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이송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논의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응급 의료 체계와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토론은 2개 물어보잖아요.